함수도 이제 기본으로 시작할 때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 저번에 이제 제기함수를 한번 해보셨잖아요. 제기함수 하면서 조금 많이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함수에 포인터 들어가거나, 또 이제 훗날 좀 이따 이제 시작하게 될 자바에서 보이드라는 게 나오는데, C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냐면은 보이드라는 거는 리턴 값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환 값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드. 자,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죠. 뭐라 그랬어? 리액트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보이드 나오면은 반환 값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보이드의 뜻은 반환 값이 없음을 의미하는 건데, 이 함수에서 이제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int main 하고, int include 하고, 자, studio h, 자, int main, 자, print f. 자, 이제 여러분들 항상 이제 처음에 보면 이 세계 안녕 이거 쓰잖아요. 자, 헬로 월드. 자, 요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함수 체계란 말이죠. 얘 자체가 얘 뭐예요? 함수죠. 메인 함수지. 네,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하면은 뭐냐면, 자, 이게 되는 거야. 자, void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리턴 값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애를 얘기하는 거야. 자, void.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스스로 해결을 못해.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건 이제 뭐냐면, 누군가 불러줘야지만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void, 자, my function, 자, 리턴을 가지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바 하실 때도 개발할 때 테스트할 때 있죠. 테스트할 때는 보이드를 해놓고 이게 확정이 되지? 그때 여기다 타입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타입을 안 넣고 보이드를 넣어버리잖아. 테스트용이고 여기다 타입을 집어넣는 순간에 이제 완료가 되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리턴 값을 넣으면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자, void my function하고 리턴이 없어요. 자, print f. 난 누군가 호출해야만 해요. 자, 함수는 호출할 때만 실행되는 코드 블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메인 함수에서 얘를 불러줘야 돼요. 어떻게? 함수 명과 요거. 이렇게. 자, 호출. my function.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함수 매개 변수. 자, void 매개 변수는 뭐야? 반드시 매개 값이 들어가야 돼. my name 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야.
자, 캐릭터, 차, 네임,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매개 값을 대면 함수 외에 또 다른 매개 값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매개 값을 넣어준다는 건 자, 하나만이 아니란 얘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다 이제 프린트 F로 자, 헬로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s 문자열이죠. 가뱀 한 다음에 자, 파라미터 아규먼트. 자, 여기다 이렇게 한글로 그냥 파라미터 아규먼트. 자, 그러니까 파라미터 값이 나오는 게 이제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그냥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 된다는 얘기죠. 왜 또 빨간 줄이 무조건 세미콜론. 자바랑 C는 스크립트는 크게 상관없는데 자바 C는 무조건 세미콜론. 종료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거야. 아규먼트를 넣었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my name 해놓고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를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가로 안에다가. 자, 이거는 자바나 C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아규먼트를 3개를 넣었어. 그럼 아규먼트가 3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중 매개 변수.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써요. 여기에 이렇게 int age. 그러면 이제 내가 몇 살이 여기에 또 어떻게 돼요? 얘를 쓰는 순간에 어떻게 돼? 아규먼트 너 하나밖에 안 썼는데 하면서 빨간 줄이 그어져요. 여기에 이렇게 같이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규먼트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는 그 어떤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뭐냐면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 17번 해놓은 다음에 자, 오늘은 이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또 추가를 해줄 거니까 17번에 이제 뭐냐면 글로벌 로컬.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글로벌 로컬. 그러니까 뭐냐면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include 이제 스튜디오 H, 함수 바깥에 있는 게 뭐냐면 전역 변수. 전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함수 안쪽에 있는 게 지역 변수예요. 자, 이것도 어디서나 똑같아요. 함수 바깥에 있는 게 전역 변수. 어디서든 사용. 그 다음에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 있는 거. 함수에서만 사용. 자, 글로벌 베리어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int x는 5라고 되어 있는 형태 있죠. 이게 전역 변수예요. 글로벌. 자, void my_nums. 자, print f. 자, 퍼센트 디지트 가벤 x. 자, 어디서는 쓸 수 있어. 바깥에 있으니까 함수 내부에서도 출력할 수도 있고 바깥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봐봐요. 함수 바깥에 있지. 이 함수 안에서 얘를 불러다가 출력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include 여기에 이제 int main으로 my_nums 하면 어떻게 돼? 5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printf로 %digit x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도 이제 5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글로벌,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함수에 있는 거는 함수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다룰게요. 함수에서 쓸 수 있는 거는 그건 안 다룰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함수 포인터. 자, 여기에 이제 18번 하고 펑션 포인트라고 이제 줬고요. 얘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좀 만들어 놓고서 좀 자주 여기다가 뭔가 추가해 주는 형태로 하는 게 이제 좋거든요. 자, 펑션 포인터. 자, 여기다 이제 샷 인클루드 스튜디오 H 인트 애드. 자, 파라미터로 인트 A 하고요, 인트 B 두 개가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돼? 리턴 값을 가지는 애야. 아까는 보이드가 들어갔을 때 안 됐잖아. 얘는 반환 값을 가지는 애야. 그러니까 얘 스스로 해결을 해줘요. 다만 호출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함수니까. 자, 리턴 A 플러스 B 자, 인트 메인 자, 리턴 0을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인트 곱하기 ptr 포인터죠. ptr 인트 애드. 자, 여기도 이제 하나씩 풀어봐요. 자, 주석을 한번 한 다음에 인트 이제 가리키려는 함수가 끝난 후에 반환하는 결과값이 이제 형태의 자료형이 이제 뭐냐면 인트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곱하기 PTR이라고 돼 있는 거, 얘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얘가 이제 포인터 변수라는 걸 못 박는 거예요. 매개 변수들은 이제 형태죠. 정수 두 개잖아요. 그 똑같이 정수 두 개를 선언했는데 함수의 시작 주소를 PTR에 집어넣어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좀 약간 그 무의미한 건데 포인터라는 걸 얘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뭐냐면 int result는 자 ptr 5 3 이제 그 add 함수와 이제 똑같이 동작하는 대리인 리모컨이 된 거야. 얘가 ptr은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이제 뭐냐면은 흡수해서 복사하는 것 같은 add 함수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동작하는 대리인. 그래서 그냥 얘는 이걸 쉽게 할 거를 어렵게 해놓은 건데 뭐냐면 어차피 저거 함수 써도 5 더하기 3이면 8이잖아요. 그냥 결과값은 8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형식 지정자를 디지트를 썼기 때문에. 자, 프린트 F 자 리절트 %D는 리절트 리절트는 이제 8이 출력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론적인 게 뭐냐면요. 이러한 함수 포인터는 나중에 코드가 길어지고 자, 복잡해질 때 상황에 따라 다른 함수를 실행.
뭐냐면 콜백 함수. 그러니까 옛날부터 다 있던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인터를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봐볼게. 킬로바이트 세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메모리 주소를 알고 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자 19번 콜백 펑션. 그러니까 이런 콜백 함수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내 능력에 붙이는 거야. 옛날에는 싸움을 잘했는데 어느 날 싸우다 보니까 너무 밀리고 있는 거야. 전화해서 나 좀 도와줘 하면 친구들이 와서 같이 싸워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include studio h 자, 호출해야만 하는 함수. 스스로 값을 못 갖는 함수. 스스로 해결 못하는. 얘는 딱 뭐냐면 void예요. 자, void say hello. 자, printf 난 평범한 함수. 남을 불러주는 함수. 자, void 얘도 이제 void가 들어가긴 하지만 run callback 딱 스스로 이름이 그거잖아. 난 콜백을 부르는 애, 실행시키는 애. 자, void 곱하기 콜백. 자, 이제 뭐냐면은 얘는 이 코드의 이제 핵심인데 이 전체에 대해서 그 run callback이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로 함수 포인터를 받아요.
자, void 곱하기 콜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뭐냐면은, 자, 매개 변수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함수의 주소만 내게 넘겨주면 내가 그것을 콜백이라는 이름의 리모컨을 쓰겠다라는 얘기. 자, 매개 변수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void 함수의 주소만 내게 넘겨주면 내가 그것을 콜백이라는 이름의 리모컨으로 쓰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또 콜백 함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하다 보면은 그 상대편하고 이제 만날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편이라고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른 업체 있지. 다른 업체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자바라면 그런 일이 필히 생겨요. 그러면 그걸 꼭 경험해요. 대표자나 누구 상급자가 와갖고서 야, 이딴 식으로 하니까 콜백 함수 지옥에 빠지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할 때 그 콜백 함수 지옥에 빠지지 않게끔 해줘야 돼요. 좋은 거기도 하지만, 자, 콜백 함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프로그래밍 자체가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asynchronous await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걔가 나온 거예요. 또 넘겨주면 이제 내가 그것을 콜백이라는 이름의 리모컨으로 쓰겠다. 자, printf before calling the callback 자, 전달받은 함수 실행 callback. 자, printf 사후 작업. calling the callback. 자꾸 이게 지켜. 자, int main 리턴형 run callback. say hello.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세 개가 실행이 됐죠. 그 say hello하고 전후가 실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껍데기의 알맹이를 분류할 수 있다는 점. 이 구조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껍데기랑 알맹이를 분류할 수가 있다. 자, 콜백을 사용하는 이유. 자, 껍데기 이제 뭐냐면 시스템. 자, 알맹이는 사용자 로직. 그래서 이제 현재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고 했던 건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짤 때, 자, 부품을 갈아 끼우기 쉽게. 자, 남자 여자 둘이 있으면은 극장 가면 뭐죠 거기가? 무슨 석? 커플석 있잖아요 극장에, 맞죠? 그래서 반대되는 게 이제 D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갈아 끼우기 쉽게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디커플링이에요. 그래서 좀 붙이다, 어태치, 띄어버리다, 디태치 이런 말처럼 있잖아요. 갈아 끼우기 쉽게. 용어로 이제 뭐냐면 디커플링. 링을 만드는 훌륭한 설계 방식이다. 단, 너무 치우치면 콜백 함수 지옥에 빠질 수 있어요. 이제 콜백 함수 지옥은 이제 불필요한 구문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상태에 있죠. 그게 이제 콜백 함수 지옥이에요. 농담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개발자 돼갖고 어디 나가면 그 얘기 반드시 듣는다니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콜백 함수 지옥에 빠지잖아, 이 얘기 나온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분명히 듣게 돼요. 그게 함수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개발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괜찮았는데 나중에 잘 안 돼요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냐면 코드를 조금 효율적으로 못 짠 거예요. 그래서 외형은 그대로 두고 코드를 다시 정돈시키는 게 리팩토링이거든요. 자,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개발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 구조를 짤 때 남들이 잘못된 구조를 파악해갖고 이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줘야 돼. 자, 그런 개발도 있고 되게 많아요, 개발하는 방법은.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조체 포인터, 구조체 봤으니까 구조체 포인터까지 오늘 할게요. C는